글로벌 코인 동향,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글로벌 코인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 역시 해외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얘기, 또 이오스 관련된 얘기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죠.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기사는요. Texas House passes crypto-friendly bill, now goes to Senate. 네, 텍사스 하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텍사스 하원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87회 텍사스 입법부 세션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그 법안을 살펴보면 이게 하우스빌 하원 법안 4474예요. 그래서 가상화폐의 통제 및 그 통일상법 법규의 목적상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구매자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가상통화는 가치의 디지털화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외국에서 이제 밸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즉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번은 교환, 그리고 교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단위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네. 가치 저장 매체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번은 그래도 법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법 화폐가 이 법적주의를 좀 인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계 참여자에게는 확실성을 주는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 텍사스 주의 하원을 통과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주들도 많지만 텍사스 주에 통과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예, 텍사스주는 GDP 규모로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 가는 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쳐도 9번째예요. 글로벌로 쳐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GDP로 21.4조 달러인데요. 텍사스가 이제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GDP를 갖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거래법이랑 금융혁신법, 뉴욕에서는 주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 결제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체 이제 50개 주 중에 25개 주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좀 몇 개 들어주실까요? 네. 예. 그 와이오밍주도, 일리노이는 네, 그렇고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증권 및 가상화폐 보관에 관련된 그 법이 계류 중이고요. 이거는 블록체인 사업 개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와이오밍주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상화폐 정의를 명확히 한 거의 유일한 주라고 하고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도 유치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뉴욕이나 다른 주들도 네브라스카도 같은 마찬가지고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귀금속 투자 그룹인 스캇스데일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금의 내재 가치는 장식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주도 있고 그런데 금의 가격을 형성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가 즉 금의 내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환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도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재 가치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텍사스 상원도 통과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하원 통과해서 상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이 미국이 명실공히 어떤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내재 가치가 제로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재 가치에 대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UBS explores offering crypto investments to rich clients. 네, UBS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UBS가 이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 VVIP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액세스를 제공한다. 즉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한 5% 정도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세 번째 은행인 줄리어스 베어스도 2020년 1월부터 스위스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걸 좀 확대해서 이 전체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하고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 기사는 어떤 자산이 통용되게 되려면 먼저 이제 플랫폼과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즉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법으로서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기관과 기업들이 따라 들어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관과 기업 중에 이제 은행이 발빠르게 암호화폐 이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다양한 액세스를 접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많은 글로벌 증권 회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DBS 뱅크 같은 경우에도 VVIP들한테는 일단 오픈을 했고요. 이게 뭐 조만간 일반 고객한테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VVIP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정도 되는 건가요? 100억 이상 그 현금을 보유한 네. 투자금을 보유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또 일반 고객들에게도 확대될 거다. 이런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조만간? 저번 볼 것이다? 주에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수백 개의 은행이 일반 고객들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FIS와 관련된 NYDIG랑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떤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계속해서 매주 나오는 거 보면 네. 이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확실히 이 금을 대체한, 그리고 뭐 통화로서 좀 인식되어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22의 파비오 파네타가 한 얘긴데요. ECB's Panetta claims Bitcoin threatens global sustainability efforts. 네, 환경 파괴에 관련 얘기인가요? 네. 22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데요. 거기서 이제 임원으로 있는 파네타라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이제 경제학자이자 22 이사예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 당연히 이게 CO2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기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네. 비트코인만으로도 네덜란드 그 한 국가가 쓰는 전력량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채굴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엄청나죠. 정확하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장도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쓰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약간 다릅니다. 왜 공장은 불효불급한 곳에서 쓰여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내가 그 검증에 대한 권한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돈을 벌기 위한 채굴이 많이 일어난다.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이제 노드들이 많이 추가된다고 해서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노드들끼리 경쟁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채굴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요즘 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만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도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큰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채굴이라는 거를 통해서 상당히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맞춰서 앨런 머스크도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맞아요. 환경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더 이상 이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 네. 근데 거기서 덧붙인 게 뭐냐면 이 테슬라가 이 비트코인이
환경 친화적이 되기 전까지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번째 기사로 네, 다뤄보고요. 아직 넘어가기 전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에너지 거래의 1% 미만을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또 트윗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이 그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조정을 예. 받았을 때. 예, 이때 안 내려간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조금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에이다라는 코인과 이제 폴카닷이라는 코인은 안 내려가고 오히려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은 POW라고 해서 이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이죠. 제가 주말에 BBC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암호화폐 전문가 그 폴카닷 개빈 우드가 나와서 개빈 우드가 나왔군요. POW를 Proof of Waste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크가 아니라 웨이스트로. 네, 네, 낭비가 영어들을. 심한 방법이다. 그래서 뭐 폴카닷을 포함한 최근에 이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POS, 스테이킹 방법을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다나 폴카닷은 이 스테이킹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좀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POS 방식이 지금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스테이킹을 하니까요. POW인 방식들은 환경 파괴가 좀 덜하다라는 말씀이신 아니죠. 건가요? 그 반대로 됐습니다. 제가 말을 반대로 했군요. 네, 지금.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예. POW는 채굴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SIC이라는 이제 CPU 기반으로 돼 있고 이더리움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서 채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니까 환경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POS는 그 스테이킹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채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자원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S랑 POW가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경 파괴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걸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관련돼 갖고 이제 제가 5번째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 관련해 갖고는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 답변을 미루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진짜 저번에 인도인가요, 터키인가요? 그 너무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해서 네. 스모그가 생긴다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국가 간 또 경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국가 간의 중국에 경쟁이요? 네. 뭐 중국에 상당히 채굴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딱 집어서 말하기를 뭐 화석 연료를 쓰고 있다. 네. 그 전기라는 게 이제 화석 연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풍력도 있는데 굳이 딱 찍어서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화력 발전소를 얘기를 한 거는 약간 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녹색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있는 데에서 이 채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뭐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글로벌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4번째 기사 같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론 머스크가 한 내용을 다시 짚어볼게요. Elon Musk says Tesla will stop offsetting Bitcoin for car purchases, citing environmental concerns. 같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이 화석 연료를 사용을 증가시켜서 이제 받지 않을 것이다 결제에. 네. 그래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발빠르게 그 에이다 아시죠? 네. 예, IOHK 에이다 재단에서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곱하기 에이다 네. 업비어스에서 명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테슬라가 이 환경 친화적인 에이다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귀여운 트윗이네요. 네, 최근에 에이다가 그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랑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에이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고
크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다와 폴카다 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에이다와 폴카 저는 그래서 뭐 에이다와 폴카닷을 좀 중장기로도 좀 좋은 토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말고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코인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떤 큰 플랫폼을 만들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에이다와 폴카닷처럼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개발이 많이 되고 이게 미래에 점점 영역이 넓혀질 것 같은 그런 토큰을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 원 injects billions in crypto exchange. 이오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이 피터 틸이 억만장자죠. 예, 네. 이 사람 포함해서 이제 블록 원이라고 이오스의 개발사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얘기고요. 이 블록 원의 거래소는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 속성뿐만 아니라 요 디파이 즉 분산 금융과 이제 결합하는 형태의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다. 연내에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 자금이 한 10조 정도 돼요. 네, 10조요. 네. 그래서 감이 그 잘 안 오네요. 거래소 이름은 이제 블리시 거래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비트코인 뭐 16만 4천 개 그리고 현금 한 1억 불 정도에 넣어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이오스가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내려갔죠. 네. 이 투자자를 보면 이제 뭐 홍콩 거물인 리차드 리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 등이 투자자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기관과 개인 대상 이 투자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재미있는 게 그 이오스의 창립자인 댄 라리머가 네, 올해 1월에 그만뒀습니다. 맞습니다. 예, 블록 원을 그만뒀는데요. 댄 라리머는 누구냐면 이제 비트쉐어나 스테밋 그리고 뭐 이오스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댄 라리머한테 네가 그러면은 이 이오스를 떠나는 거냐라고 또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사람은 그건 아니다. 자기는 지금도 이오스를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 이 창립자가 그분의 구매를 하고 입장인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재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오스판 다오인 에덴을 본인이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제 클라리온이라는 거를 또 개발했습니다. 즉 이오스 생태계를 넓히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이오스가 이 대형 거래소의 등장으로 이오스 블록체인 위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어떻게 성장할지 이오스를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스도 POS 네, 또 POS라는 나왔네요. 거를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EOS가 지금까지는 옛날에 뭐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 할 때 이오스도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10배, 20배 상승할 때 이오스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 거래소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은 토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오스와 블록원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기사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What Edward Snowden thinks Dragon Level Wealth will do to Bitcoin. 네,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2013년에 이 가디언지를 통해서 NSA, 미국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거기에 다양한 기밀 문서를 공개한 내부 고발자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어산지와 더불어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더리얼 버추얼 서밋 2021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을 약간 까는 발표를 비판하는 했어요. 그런 내용을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이제 대답 말씀드린다고 한 게 뭐냐면 네. 탭 루트라는 겁니다. 그 탭 루트가 그 비트코인의 소프트 포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채굴에 상당히 많은 뭐 에너지,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탭 루트가 여러 건의 이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그 하나의 서명으로 좀 통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네. 저랑 다현 씨랑 상당히 뭐 한 100건 이상의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거래를 종료한 시점에 그 잔고만 저한테 다현 씨한테 얼마가 갔다라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외부 오프체인에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남는 기록은 저희가 몇 건의 거래를 했든 그 결과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 결과 안에 내용은 이제 따로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효과가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다양한 거래가 되면 그만큼 이제 수수료가 많이 네.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들을 상당히 줄이니까 이제 전송 데이터가 일단 감소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바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이산화탄소 환경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규제가 더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답이 탭 루트로 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측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차 목표는 올해 11월에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채굴자들이 그 채굴 노드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90%가 임계점이라고 해요. 근데 1차 시도는 조금 약간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8월에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빠르면 올해 11월, 근데 늦으면 이제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슈노르 서명이라는 거와 함께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네. 슈노르 서명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51%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서명 가변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서명을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를 바꿔갖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슈노르 서명을 쓰면 네.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1% 공격을 좀 차단하는 방식이다. 네. 그러면은 애초에 이 슈노르 서명을 쓰지 왜 안 썼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허에 묶여 있어서 2008년에 특허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2009월 1월에 비트코인이 이제 개발돼서 당시에는 아직까지 좀 특허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기술인데 이번에 같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두 번째 시도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도지코인이 앞으로 유망하다 하면서 개발자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가격이 또 뛰었잖아요. 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니까 코인베이스 CEO가 네. 앞으로 이제 6주에서 8주 내에 도지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한 2달 내에 상장을 할 거라고요? 네, 예. 일단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토큰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코인베이스가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도지코인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사실 일론 머스크 트윗도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인베이스 상장이 훨씬 큰 호재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훨씬 큰 호재죠. 지난주 말에 이제 ICP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토큰이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 전날에 비해 한 80 몇 %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지코인도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제때 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쭉 가지고 가시면은 좀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도지코인 관련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글로벌 코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